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의 예상 의석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 149석, 최소 118석이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최대 133석, 최소 104석이 예상이 됩니다. 22대 총선 예상 의석수 선정에는 선거 전문가이자 데이터 전문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진 않았는데요. 전국 253개 지역구 중에 총 33곳에서 이견을 보이셨습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다른 한 분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각 선거구별로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것이다, 아니다, 민주당이 그래도 일당을 유지할 것이다. 선거가 많이 남았으니까 실제로 어느 유권자가 많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당락과 유불리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은 도대체 민심의 흐름이 어떤 것인가, 어느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별로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인데요. 서울은 선거구 획정이 아직 최종적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국회의원 의석수가 49개입니다. 이 49석 중에 엄경영 소장께서는 민주당이 27석을 차지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22석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5석 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근접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21대 총선에는 민주당이 49곳 중에 41곳에서 이겼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현재 국민의힘은 불과 8석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났던 곳에서 이번 선거에는 27대 22, 5석으로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유승찬 대표께서는 아니다, 민주당이 의석을 좀 잃긴 하겠지만 서울에서 33석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어요. 국민의힘은 16석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 8석보다는 2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석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어디에서 이렇게 두 분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종로구부터 볼 텐데요. 종로구는 엄 소장님도 그렇고 유승찬 대표님도 그렇고 둘 다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지금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 승리 지역이었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서 이 의원직 사퇴해서 치러진 이 재보궐선거에서는 이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함으로써 현재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재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겨서 사실상 1대1 무승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셨어요. 종로구는 왜 그렇게 판단하셨을까요? 네, 일단 기세 싸움에서 종로구는 국민의힘 쪽으로 다소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종로구가 정치 일반지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약간 보수세가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전에 유승찬 대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역구 자체가 좀 늙고 있어요. 고령화되고 있다. 네, 지역구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고 네. 좀 낡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연하게 국민의힘 흐름하고 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도 그러니까 뭐 경쟁력 있는 제3자가 나오지 않으면 물론 여기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대표로 지금 출마 선언을 했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저는 승패를 바꿀 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누가 나오더라도 한 2~3% 차이로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 대표님도 국민의힘이 좀 우세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어요? 일단 민주당의 뭐 이렇게 막강한 후보가 안 보여요. 왠지 금태섭 의원이, 저는 뭐 그 변수는 뭐 생각을 안 했고요. 2020년 총선 때 유권자 수가 종로가 13만 4,516명이었는데
2022년 대선 때 유권자 수가 12만 9,968명으로 줄었어요. 한 5천 명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폭이지 않습니까? 2년 만에. 근데 지금은 더 추세 자체가 좀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전체 구조가 고령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네. 유권자 지형도 좀 보수화되는 데다가 민주당에서 가령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가령 김부겸 전 총리를 종로에 전략 공천을 한다. 이랬을 경우는 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 공천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여전히 차기 대권 후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선거는 승리라고 해서 그 두려움을 안고 가야 돼요. 그건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대선 주자군을 갖고서 거기서 성장을 해야 그 헤게모니가 생기는데 자꾸 배제를 하면 사실 이길 방법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판단하면은 국민의힘이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두 분 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 어떻게 보면 22대 총선의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현역 의원인 홍익표 후보가 서초로 지역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누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뛰고 있거든요. 임종석 전 실장이 과연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엄 소장님은 누가 되든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유승찬 대표님은 무슨 소리냐. 민주당이 그래도 유리하다. 생각이 달라요. 민주당세가 좀 강하고 정원호 구청장의 구정평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박빙이지만 굉장히 박빙 선거가 되겠지만 민주당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 소장님은 국민의힘으로 이번에는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어요? 성동갑에는 이제 윤희숙 전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성동을에는 하태경 그러니까 부산에서 옮겨온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제 그 갑에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공천 받을 거냐 말 거냐 이 이슈가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정원호 구청장 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부사관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불리한 선거구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줌마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 네. 무려 15%포인트 격차로 이겼어요. 네. 근데 저는 구청장은 구청장이고 또 총선은 총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 다 이제 윤 대통령 당시 후보죠. 뭐 을에서는 거의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면서 윤 대통령이 승리를 했는데 저는 중구와 성동구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최대 이슈가 종부세 문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종부세를 엄청 때렸는데 그거를 이제 윤 정부 때 다 깎아줬잖아요. 이게 세금 감면의 단맛을 본 지역이라서 저는 충분히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갈 거로 보고요. 뭐 물론 이제 정원호 구청장 열심히 뛰겠지만 이 총선은 정치 선거다 그런 면에서 별로 안 먹힐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그리고 여기 인물 경쟁력도 보면 윤희숙 전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여당보다 훨씬 스마트하고 강자들입니다. 이 시청자분들의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대 선거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1대 총선에서는 홍익표 후보가 54.3%, 당시 미래통합당 진수희 후보가 40.1%, 정의당 정혜연 후보가 4.2%. 역대 총선은 민주당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3구 대선입니다. 2022년 3구 대선에서는 중구에서는요. 윤석열 후보가 51%, 이재명 후보가 45.4% 득표에 그쳤습니다. 성동구에서는요. 윤석열 후보 53.2%, 이재명 후보 43.2%.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이긴 겁니다. 자, 이 대선 표심이 22대 총선까지 이어진다라면 엄 소장님 말씀이 이제 유효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원호 효과,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인 정원호 효과가 총선에도 이어진다라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3구 대선에 나타났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한 지지세가 이번 총선에도 이어진다라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도 바뀔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원래 사실은 정원호 구청장이 이번에 출마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무튼 막후 어떤 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원호 구청장이 그냥 구청장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된 상태인데 네. 저는 이제 그 약간 엄 소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윤희숙 의원 전 의원 그리고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저는 그 약점이 좀 있는 후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저는 이제 그 KDI 라인들이 실제 선거를 잘 못해요.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가령 이혜훈, 유승민, 윤희숙 이 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선거 들어가 보면 똑똑한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지역 가면. 얼마나 낮은 자세로 지역 구민과 소통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뭐 근데 너무 잘난 척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일단 유권자들이 좀 싫어하는 게 좀 있고 네. 이제 그런 게 있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이 시험 무대인데 여기는 해운대 갑에 있었잖아요. 여기는 강남보다 더 갑니다. 지금 해운대 갑은 그냥 되는데요. 그냥 나가면 되는데 지역이죠? 한 번도 이렇게 험지에서 선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격전지에서. 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한 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중구, 성동구, 갑을 이 두 지역이 22대 총선에 굉장히 뜨거운 지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요. 용산은 그냥 뭐 두 분 다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 이전도 있었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광진구 갑의 경우에도 두 분 의견이 일치했어요.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전해숙 의원이 지금 재선을 한 지역인데 이 친명이 아니라 비명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서 공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 강세 지역이니까 광진구 갑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두 분 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서울선거는 비명이 공천을 받으면 유리합니다. 일정한 확장성이 생겨요. 친명이 공천을 받는 것보다. 광진구 갑은 어쨌든 이제 두 분 다 일치를 하셨고 또 특이하게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광진구 을이에요. 광진구 을은 지금 민주당 고민정 의원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유승찬 대표님께서도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공천도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누가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신 이유가 좀 있을까요? 고민정 의원한테는 좀 미안한데 아니 이거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심각한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지난 선거도 굉장히 박빙이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원래 이제 추미애 의원 지역구였잖아요. 그렇죠. 고민정 의원이 이제 심지어 오세훈 이제 후보를 꺾고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민주당 플러스 문재인 이미지를 갖는다. 난 서울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무튼 고민정 의원이 이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전 궁금해요. 근데 왜냐하면 서울은 반문 정서가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 이슈 때문에. 근데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도부의 최고위원이고 문재인 정부의 입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선거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지 강진구 을에는 네. 오신환. 광진구 을에는 오신환 후보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신환도 약간 젊고 스마트한 면이 있어서 네, 인기 좋습니다. 제가. 예,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굉장한 박빙 선거지만 네. 아마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인구 구조로 보면 서울이요. 이제 갑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갑은 이제 원도심에 가깝고 을은 이제 새로 건설된 뭐 신도심에 가깝거든요. 근데 원래 서울의 원도심은 호남세가 원래 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지역. 그래서 갑은 대체로 이제 호남세가 좋은데 을은 반대로 개발이 되고 뭐 집값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국민의힘 쪽에 다소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네. 저도 고민정 최고위원이 후보가 되면 이게 그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다소 애를 먹을 거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가면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조금 비토 정서가 좀 있어요. 그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대 선거 결과를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갑은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후보가 20% 가까운 다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해숙 후보가 40.7%로 새누리당 정송학 후보를 37.9%를 얻은 이 정송학 후보를 3%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21대 총선에는 전해숙 후보가 53.7%로 사실상 국민의당이
임동순 후보가 얻었던 상당의 수의 어떤 득표율을 흡수하면서 김병민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유심해서 봐야 되는 것이 3구 대선 결과입니다. 2022년 3구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8.8%, 이재명 후보가 47.2%를 얻었습니다. 근소한 득표율 차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6일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김경호 구청장이 후보가 51.2%로 민주당 김선각 후보 48.8%를 약 3% 가까이 앞서면서 구청장이 됐습니다. 대선에서도 이겼고 구청장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힘 우세가 이번 총선에도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과거 총선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주당 강세가 유지될 것이냐 이것이 광진구 갑을 선거를 이 당락을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광진구 을의 경우에는요. 고민정 후보가 당시 이제 청와대 대변인 지내고 이 서울시장 출신 오세훈 후보가 맞붙지 않았습니까? 50.4 대 47.982%로 아주 박빙의 승부로 이겼었거든요. 이번 총선에서도 광진구 을에 민주당 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 또 실제 이 투표에서 누가 어느 정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서울 판세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모두 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대 총선 지금 서울 격전지 그 표심의 향배가 어디가 될 거냐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광진구 을까지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또 지금 짚어봐야 될 것이 동대문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동대문 지역에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경동시장을 방문했는데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상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바람이 부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뜻밖의 갑, 을 모두 두 분 모두 민주당 강세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엄 소장님은 한동훈 효과가 동대문에는 안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대문 갑은 다소 보수세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과연 이 보수세가 있다고 그래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많이 있는 여기서 약진할 수 있냐? 저는 약간 회의적인데요. 네. 동대문 갑은 이제 물론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허영범 당협위원장 출신이죠. 네. 그리고 여명이라고 33세인가? 서울시의원 출신. 전 서울시의원. 이게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도 했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쪽에는 김윤 선배 이렇게 네 분이 뛰고 있는데요. 누가 돼도 이제 안규백이 상당히 강자거든요. 네. 공천을 받는다면 안규백을 띄워 전략공천 위원장이니까 그런가요? 유리하겠죠. 안규백 의원을 뛰어넘긴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을은 네. 장경태 청년 정치인 출신이거든요. 네. 장경태 의원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이게 인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한 두 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그 신사입니다. 네. 동네 가도 인기도 있고 네. 그래서 동대문 을에도 누가 와도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고요. 안규백은 어쨌든 당에서 지금 전략공천위원장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조직 기반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런 분들은 잘 안 깨져요. 그 장경태 의원은 거의 이제 민주당의 그래도 청년 스타 의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왔다 뭐 이런 네. 느낌이고 그리고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령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을 지역구에. 네. 동대문 지역은 아마 민주당이 좀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총선만 놓고 보면 민주당 강세 지역이 맞습니다. 동대문의 경우에도 지난 3구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9.2, 이재명 후보가 47.1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어요. 그리고 이어서 치러진 6일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이필영 후보가 53.1, 민주당 최동민 후보가 46.9%로 국민의힘 구청장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 표심에서는 좀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이 두 분의 전망은 이 지역의 어떤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갑의 안규백 의원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수성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갑을, 그 다음에 성북구 갑을,
그다음에 강북구 갑을, 도봉구 갑을, 노원구 갑을병, 그리고 은평구 갑을, 서울 강북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경우에는 엄경영 소장도 그렇고 유승찬 대표도 그렇고 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으셨어요. 뭐 변화 가능성이 없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강북 벨트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여기를. 그런데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도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 호남세도 있고 또 이제 이재명 중심으로 결집도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 중에서 있다면 저는 이제 도봉구 을 정도가 오기영 의원이 있는 데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좀 있었던 지역이고 과거에 김선동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면 이 정도는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은 뭐 대체로. 네. 근데 이제 약간의 변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민주당이 무난히 이제 5세 지역이라고 보는데 강북을 만약에 박용진 만약에 네. 여기 정봉주가 자객 공천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경선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지면 제가 볼 때 판이 굉장히 요동칠 겁니다. 이재명 강성 팬덤이 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중도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은평구 을의 그 강병원 후보 지역구에 김우영 전 구청장이 지금 경선에 도전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만약에 강병원 후보가 떨어지고 김우영 전 구청장이 후보가 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한 역풍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천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게 있고요. 성북구 갑 같은 경우가 이제 유승희 의원이 이제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갔잖아요. 네. 아마 이분은 출마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출마를 할 텐데 유승희 의원도 지역에 가면 상당한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들은 존재한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뜻밖의 변수 또는 뜻밖의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표심에 큰 영향을 끼쳐서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핫한 한강벨트로 한번 가볼까요? 한강벨트 중에 뭐 한강에 면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서대문구 갑에 대해서 지금 두 분 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 서대문구 갑의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이 사선을 기록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네, 서대문 갑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이성원 전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요. 격차가 꽤 컸습니다. 거의 한 6%포인트 정도 났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서대문 갑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서대문 갑이 보수세가 세요. 그러니까 을은 이제 김용호 의원의 강력한 뭐 그런 지역구로 돼 있는데 거기 또 문석진 전 구청장이 지금 경선에 도전하고 있죠. 네, 네. 삼선 구청장 출신. 네, 네, 그렇긴 한데 아무튼 서대문 갑은 상대적으로 틈새가 있고 서대문 갑은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우상호 의원이 안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역의 강자가 안 나오니까. 아니 우상호 의원 정도의 그 전국적 영향력을 가지는 네. 그런 정치인을 배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은 강력하게 이제 이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죠. 민주당에서도 여기를 청년 전략 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대문 갑 지역은 이제 보수세가 일정하게 존재하는 데고 또 구청장이 이성원 국민의힘 구청장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 볼 때 그냥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 국민의힘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대문 갑은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대신 서대문구 을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곳이 마포구 갑입니다. 이 마포구 갑은 두 분 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노웅래 의원이 지금 다선을 한 지역인데 마포구 갑이 좀 민심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노웅래 의원 일단 공천받기가 좀 쉽지 않을 거고요. 네. 지금 그 사건 때문에 아마 공관위 차원에서 공천에선 배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아마 그래서 사고 지역, 전략 지역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지형 자체가 상당히 국민의힘 쪽으로 좀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서 아파트 값이 1억이 올라가면
1.18%가 보수화된대. 국민의힘 지지층이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억이면 12%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송파을 같은 경우 만세대 헬리오시티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보수화돼서 사실은 송파갑보다 더 이 보수화됐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송파을이.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마포갑 같은 경우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값이 급상승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 밭 자체도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좀 보수 쪽으로 좀 옮겨간 데다가 노웅래 의원은요. 근데 이번에 출마하기가 어렵게 됐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텐데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엄 소장님께는 이걸 여쭤볼게요. 마포구 울은 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정청래 의원이 또 한번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사실 마포을도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서 출마했다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긴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여기 출마 선언하고 지난주엔가 펜앤마이크에서 여론조사 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 11%포인트인가 격차였어요. 근데 그 정도 격차면 저는 거의 한 5, 6% 포인트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마포울도 강자가 나오면 이 승패를 알 수 없다. 다만 지금 이제 지역에서 뛰고 있는 김성동 전 의원 정도가 붙으면 정청래 의원 이기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마포를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49%, 이재명 후보가 46.5%로 뭐 이건 오차가 아니죠. 득표니까. 근소한 표차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앞섰다라는 거. 그리고 이어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강수 구청장 후보가 48.7, 민주당 유동균 후보가 46.8%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연달아 이겼기 때문에 만약 그런 표심이 총선까지 이어진다라면 이제 국민의힘 후보에게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가능하고요. 두 분 말씀처럼 절대 강자, 아주 뭐 이 노웅래나 아니면 정청래 의원을 뛰어넘을 유력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양천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가요. 양천구 갑은 두 분 다 국민의힘 후보가 앞설 것이라고 봤고 양천구 을은 엄경영 소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유승찬 대표는 민주당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엇갈렸어요. 자, 양천구 표심. 왜 이런 분석을 하신 걸까요? 네, 양천구는 사실 과거에는 스윙 스테이트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윙 성향이 강한데 2021년 4.7 재보궐선거부터 보수세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특히 종부세 이슈가 굉장히 센 지역이거든요. 물론 이제 갑하고 을은 약간의 온도차는 있는데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고려해 보면 전 국민의힘 모두 다 이길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근데 양천구 갑은 국힘이 확실히 우세할 것 같아요. 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지난번 총선 때도 크게 이겼고 저는 여기는 박빙 우세라고 봅니다. 민주당 박빙 우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양천구도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가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50.1, 이재명 후보가 46.4 상당히 큰 표차로 이겼던 지역이었고요. 특히 구청장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이기재 구청장 후보가 54.3, 민주당 김수영 후보가 43.97%로 큰 격차로 국민의힘 구청장을 배출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총선 표심에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강서구 가불병 지난 뭐 구청장 선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아주셨고 구로도 갑을 모두 민주당 강세 지역 그리고 금천까지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 지역은 민주당 강세에 큰 이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저도 대체로 그렇게 보는데요. 금천구에서는 후보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뭐 조금 이제 접전을 펼칠 수도 있게 봅니다. 영등포 갑을 이 엄소장께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유승찬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그래도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고요. 영등포 을의 경우에는 두 분 다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어요. 자, 이렇게 좀 그 국민의힘 우세로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영등포 을은 신경민 전 의원이 지금 이낙연 신당에 가 있거든요. 네, 제3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제3 후보로 나올 가능성도 크고 또 여기가 그 여의도를 품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민석 의원이 다시 당선되긴 저는 쉽지 않다 봅니다. 네. 여기에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양자 대결로 가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영등포 갑도 이게 윤 대통령 지난번에 5%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고 네. 이제 그 구청장 선거도 민주당이 졌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여기 구체화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긴 하지만 영등포는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유권자 지형도 많이 달라져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아파트들이 새로 들어서고 이러면서 과거와 전혀 지형이 달라져 있다. 이런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 대표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등포 갑은 민주당이 조금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일단 김영주, 최현일 두 후보들의 경쟁력이 좀 있고요. 네. 국힘에는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고 영등포 을은 아무래도 뭐 신경민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네. 김민석 의원도 좀 비호감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영등포구의 경우에도요. 지난 대선에 윤석열 후보가 51.6, 이재명 후보가 44.6으로 득표율 격차가 좀 났던 지역입니다. 이 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최욱원 후보가 51.99%, 민주당 최현일 후보는 4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지역은 이제 동작구입니다. 이 지역도 지금 의견이 갈렸어요. 동작구 갑의 경우에는 엄 소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하다고 보셨는데 유승찬 대표는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셨고요. 동작구 을의 경우에는 의견 일치를 보셨어요. 두 분 다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울은 한강 벨트, 특히 이제 동작이라든지 양천, 이 강남 쪽 여기는 종부세 이슈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작을 보면 최근에 거의 이제 강남구랑 비슷한 그런 이제 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통령 선거나 지방 구청장 선거나 격차가 되게 크잖아요. 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좀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여기에 또 전병헌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해서 이 3지대 출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국민의힘 쪽이 다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유 대표님은 갑의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고 보셨어요? 뭐 김병기 의원이 저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국힘에 뭐 이렇게 카운터파트가 이렇게 뚜렷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네. 그리고 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면 네. 그 표심에서 연민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민의 감정이 있어요. 그 유권자들이 나경원 의원한테 지난번에 그 당대표 파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제 그 향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수진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을은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공천을 받는다면 무난히 뭐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악구는 두 분 다 뭐 이상 없이 민주당 후보가 유세하다 이렇게 보셨고요. 서초 강남의 경우에는 두 분 다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고요. 송파의 경우에도 갑, 을은 일치하셨어요.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셨는데 송파 벽만 좀 다르게 보셨어요? 밭 자체도 이렇게 송파 갑을하고는 굉장히 다르고요. 네. 인구 구조나 주택, 주거 형태도 굉장히 다르고요. 저는 우리 김근식 후보가 방송은 굉장히 잘하시는데 선거를 잘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남인순 후보나 박성수 구청장이 지금 경선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두 분 다 강해요. 남인순 후보도 강하고 박성수 구청장도 강하거든요. 만약 김근식 후보가 된다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죠. 네, 회의적입니다. 예, 저도 이제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유 대표 말씀하신 대로 남인순 의원이라든지 그 구청장 후보 출신이 뛰고 있죠. 예.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력 있게 뛰는 게 가장 큰 이제 민주당의 장점인데 저는 텃밭 자체는 상당히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후보를 잘 고르고 또 뭐 선거전이 또 정치적으로 흐르면 국민의힘 승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강동구는 또 특이하게 갑, 을 다 한석씩 민주당이 갑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셨어요.
좀 특이합니다. 여기도 지난 역대 총선에서는 지금 민주당 후보가 다 당선된 지역인데 이 갑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갑 지역이 지난 총선 때도 굉장히 박빙 승부가 났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붙어왔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강동 전체가 사실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신규 유입된 유권자들이 네. 이제 보수 쪽에 지금 가까운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돼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도 진선미 의원이 이걸 보면 싫어하시겠지만 아니 정말 박빙으로 그냥 판으로 보면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을 같은 경우는 이해식 구청장이 원래 평판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뭔가 좀 약간 대체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광동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도 보면은 거의 12.5% 차이로 이겼거든요.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크게 이겼어요. 이해식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거를 뒤엎을 만한 가령 국민의힘의 강력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뭐 이해식 후보는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강동구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요. 지난 3구 대선에 윤석열 후보가 51.7, 이재명 후보가 44.8로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이수희 구청장 후보가 54.2, 민주당 양준욱 후보가 39.9%로 굉장히 큰 표 차이로 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이겼기 때문에 이 표심이 이번 총선에 어떻게 그 작용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을 해드리자면요. 서울은요. 엄경영 소장은 민주당 27, 국민의힘 22, 불과 5석 차이로 박빙 승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유승찬 대표는 민주당 33, 국민의힘 16석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총선 전망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